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기이한 이야기로 손꼽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요, 정말 딱 이 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뭐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독자를 이 기괴하고 끔찍한 현실 한가운데로 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네, 흉측한 벌레. 이게 바로 웨파논 그레고르 잠자가 마주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날 아침,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극명한 괴리감. 몸은 끔찍한 괴물이 됐는데 정신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걱정, 그러니까 직장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벌레가 된 그의 첫 번째 미션은 놀랍게도 그냥 침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심하고 서툰 몸부림 자체가 그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레고르가 방 안에서 이렇게 혼자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문 밖의 세상은 슬슬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문 밖에는 가족이랑 직장 상사인 지배인까지 와 있어요.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말을 해서 해명을 하고 싶은데 나오는 소리라고는 그냥 찍찍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소리뿐인 거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하고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이제는 강력해진 턱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걱정? 아니요, 전혀요. 순수한 충격, 그리고 혐오.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의 핵심은 명확해요. 그레고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거부당하고 다시 혼자만의 방으로 내몰리는 거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한 상처까지 입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레고리의 본격적인 고립이 시작됩니다. 그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면서 가족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그래도 처음엔 여동생 그레트가 그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오빠의 입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신선한 음식은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썩은 음식 조가리에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여동생조차 그의 흉측한 모습을 점점 견디지 못해요. 이걸 눈치챈 그레고르는 동생이 자기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슬픈 장면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그레고르가 지난 5년 동안 이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다 책임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수입이 딱 끊기니까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결국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는 예전에 그 지치고 허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위압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레고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다 그레고르가 실수로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격이었어요. 이 장면이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의 등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이건 그에게 영원히 골마가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제 저것을 없애야만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에 박힌 사과는 가족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끔찍한 상징이 되어버렸고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레고르의 몸이 썩어가는 동안 가족의 경제 상황과 감정 상태도 함께 무너져 내려요. 다들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레고르에 대한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레고르는 여전히 인간적인 교감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여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방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이 모든 걸 끝장내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그의 모습을 본 하숙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당장 나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한때 그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여동생 그레테가 직접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그레테는 저건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라고, 진짜 오빠였다면 스스로 떠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레고르가 이 모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은 그레고르는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해요. 어쩌면 이게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가족에게 베푸는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결말이죠. 그레고르의 죽음과 희생이 역설적이게도 남은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발판이 되어준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의무라는 짐이 사라졌을 때 과연 사랑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족의 사랑은 그레고르라는 존재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족을 위해 벌어다 주던 쓸모를 향하는 것이었을까요?